석희는 요즘 누나와 정을 통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정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쓰더리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성란이는 24살이다. 부모님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성란이네 부모님은 양가 모두 재력이 대단하다. 외가는 땅 부자, 친가는 현금 부자이다.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증여받은 땅과 현금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성란이를 낳아 키우면서 딸이 주는 기쁨을 느끼며 살았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던데 성란이네가 그랬다.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갖고 싶었다. 아니, 성란이 동생이면 아들, 딸 구별할 거 없이 다 좋았다. 성란이가 두 돌이 지나고 동생을 낳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쉽게도 아기 천사는 찾아오지 않았다. 성란이 엄마는 시술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성란이가 예쁘게 크고 있지만 동생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란이네 회사 직원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 직원은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었고 아이는 100일도 안 된 상태였다. 직원의 부인은 성란이 아빠를 찾아왔고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키우기 힘들다고 했다. 성란이 아빠는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될지 얘기해 보라고 했다. 너무 염치 없지만 이 아이를 사장님이 키워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성란이 아빠가 둘째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 직원은 성란이 아빠의 대학 후배였고 업무 마치고 종종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였다. 성란이 엄마는 직원의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다. 그리고 석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성란이, 석희 남매는 4살 차이가 난다. 성란이는 귀여운 남동생이 생겼다며 반겼고 성란이네 집은 웃음꽃이 피었다. 엄마는 석희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남편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다. 집에는 입주 도우미가 있었고 성란이는 석희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두 남매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다정한 남매가 되었다. 성란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어딜 가든 예쁘다는 칭찬을 받기 시작했다. 성란이는 부모님의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 외모, 머리가 무척 뛰어나게 좋았다. 부족함 없이 자라서 마음 씀씀이도 참 여유로웠다. 성란이의 대학 생활은 매우 활기찼고 석희는 그런 누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누나만큼 예쁜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다. 성란이는 대학을 마치고 공부의 뜻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희도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말이다. 두 남매를 잘 키운 부모님은 걱정할 게 없다며 한시름 낳고 사업을 이어나갔다. 부모님은 매일 늦게까지 일을 했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잤다. 어느 날 성란이가 사귀던 남자와 헤어져서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 성란이는 몸을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그런 성란이가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희는 누나에게 누나 양말 벗겨 줄게 하고 성란이의 양말을 벗겼다. 그리고 바로 눕혀주는데 성란이는 그날따라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석희에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토사물은 석희와 성란이 옷에 모두 묻었고 성란이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석희는 그런 성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다 큰 누나지만 이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나, 좀 일어나. 씻고 자라고 했지만 성란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석희는 얼른 샤워를 하고 왔다. 성란이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자고 있다. 부모님은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데 성란이 방을 수습해 놓지 않으면 일거리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다. 석희는 미안해, 누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고 하며 토사물로 더러워진 옷을 하나하나 벗겼다. 한기를 느낀 성란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나쁜 놈아,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우냐? 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귀던 형이 바람을 피웠구나. 우리 누나가 많이 속상하겠네 하여. 누나, 이제 좀 씻어 하고 누나의 어깨를 툭툭 쳤다. 성란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챈 듯했다. 어머, 뭐야? 내 모습이 왜 이래? 하며 소리를 질렀고, 누나,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안주도 엄청 마셨구만 하며 누나를 욕실로 쫓아보냈다. 한참 뒤 성란이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너 어디까지 본 거야? 하고 취조하듯 물었다. 석희는 술 마시고 토한 주제에 말이 많네. 내가 뭘 봐. 볼 정신도 없었어. 빨리 방 환기시키고 침대 시트 다시 갈아놔 하고 다그쳤다. 사실 석희는 누나의 멋진 몸매를 제대로 봤다. 예쁜 데다가 몸매까지 훌륭한 누나의 몸을 본 석희의 건강한 남자가 제대로 반응했다. 둘은 방을 치우고 맨 정신으로 얘기 좀 해보자고 했다. 성란이는 믿었던 선배가 요즘 연락이 뜸하길래 얘기 좀 하자고 했어. 그런데 선배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유리랑 잤다는 거야. 그리고 나더러 너는 왜 그렇게 비싸게 굴어서 자기를 힘들게 했냐고 하는 거 있지. 근데 이제 나랑 헤어졌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선배는 분명 나를 지켜준다고 했었거든. 성란이는 기막힌 이유로 선배랑 헤어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에 안주까지 시켜서 왕창 먹고 왔다고 했다.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줘야지. 그 선배랑 차라리 잘 헤어졌어. 누나하고 달래줬다. 성란이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남자랑 자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없어. 사실 무섭기도 하고 석희와 성란이는 이런 얘기도 터놓고 할 수 있는 남매 사이였다. 석희는 성란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누나 그렇게 겁이 나면 나랑 한번 해볼까? 석희는 어머, 너 미쳤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석희는 성란이를 설득하고 싶어졌다. 나랑 편하게 연습하면 되지. 나도 사실 경험이 없어. 한번 해보자, 누나. 응. 석희는 누가 봐도 잘생겼고 키도 컸다. 석희와 성란이가 나란히 걸어가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 성란이는 우리는 남매야. 안 돼 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석희는 누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필한 것으로 만족하고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오는 길에 엄마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장례식장이 멀어 바로 갔다가 내일 집에 돌아온다고 했다. 성란이 방에 가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자 용기를 내 방에 들어갔다. 성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 석희의 마음도 아파왔다. 누나, 내가 옆에서 자도 돼. 누나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서 편히 못 자겠어. 석희를 바라보며
허튼 짓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 좀 더 울게. 넌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 성란이 말투에 찬바람이 쌩쌩 배어 있었다. 석희는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나가 석희의 손을 만지고 있는 것이었다. 석희야, 나 용기 내볼게. 아까 내가 내 방에서 나가고 생각해봤어. 석희는 하마터면 크게 소리 지를 뻔했다. 그리고 둘은 하나가 되었다. 둘 다 처음이라 무척 어색했다. 하지만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둘은 숨 고를 새도 없이 사랑을 나눴다. 석희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유치원에 들어갈 때 알게 되었다. 성란이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이 집안 피를 받지 않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누나와 자신을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며 자상하게 챙겨주는 누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말이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누나를 바라보니 누나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석희는 누나만 한 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누나가 3년이나 만난 선배가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니 화가 솟구쳤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선배를 혼내주고 싶었다. 그런 나쁜 놈 때문에 누나가 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석희와 성란이는 그날 이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성란이의 차를 타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부모님은 그래도 성인들이니 방은 꼭 2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란이는 말로만 대답하고 석희와 한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란이는 위험한 날에는 다른 방법으로 석희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남들이 볼 때 같은 성씨를 가진 그 두 남매는 금기를 깨고 오래도록 청춘을 불태웠다.